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댄서와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킹키입니다. 글 쓰고 개와 산책을 많이 하는 안담입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쉽지 않다 였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 경험들을 계속 떠올리고 생각해내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정했던 상황은 그 사람도 그게 뭐 다 통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많이 듣는 상황에 자주 놓이는 사람을 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서 웬만하면 나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좀 덜 귀찮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을 덜 걸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글은 편지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내는 반성문일지 모르겠습니다. 8살인지 9살인지 아주 어릴 적의 일이에요. 어머니는 늘 우리 아들이 춤을 아주 잘 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고 저는 박지윤 씨의 성인식을 신나게 췄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은 용돈을 쥐어주셨는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혀를 차시며 남자 새끼가 이런 걸 하냐는 친척 어른의 말씀에 멋쩍게 웃으며 방으로 다시 들어갔던 제가 떠올라요. 그 뒤로도 어머니는 늘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마다 뭐가 부끄러웠는지 저는 방으로 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춤을 추는 지금이지만 여전히 제 안에 어린 저는 가끔 방문을 굳게 닫는 것 같습니다. 3년 전 춤 경연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성적인 춤을 춘다는 말을 들었고 저로 인해 저희 팀원들까지 모두 그 프레임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애초에 여성스럽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근본적 의문을 갖고 깨부수고 싶었지만 그들의 색안경은 생각보다 짙었어요. 팀원들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그저 저희의 춤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보여주고 경연 프로그램을 떠난 날 이게 어때지? 어때스럽다라는 말과 함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우리다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저 나의 움직임을 표현할 길이 없어 여성스럽다고 말한 것일 뿐일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 단어에 갇혀 괴로워한 건 내가 아닐까? 비교적 좀 생생히 기억이 나는 어떤 여론인데요. 왜냐면 어떤 언어를 보급해야지 저 사람들에게 힘이 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비교가 아닌 방식으로 힘을 주고 응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어떤 것이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라고 할 때 이거를 이 댄서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하니까 훨씬 앞서 있다.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많은 고민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공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물음표를 칼날로 바꾼 것은 저였어요. 물음표가 물음표인지 보기 전에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저는 좀 들으면서 남 탓도 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근데 남 탓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게 심지어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좀 무력해지잖아요. 남은 내 맘대로 안 되니까요. 근데 또 그거를 완전히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개인한테 너무 큰 힘과 책임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늘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얼만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둘 거고 얼만큼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둘 것인가가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물음표라는 말이랑 칼날이라는 말이 그 극단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남 탓도 좀 하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가장 나다울 때, 그리고 내가 나를 숨기지 않고 숨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무지와 물음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받은 공격들이 공격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면 물음표이던 칼이던 총이던 그게 중요할까요? 이 편지는 방문을 닫고 바깥이 조용해지기만 기다렸던 저의 작은 후회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이제 문 안으로 숨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이에요. 모든 물음표를 칼날로 두려워하지 않고 구분해내겠다는 의지예요. 먼저 밖으로 나선 제 모습이 잠시 숨은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래요. 쉴 만큼 쉬고 언제든 나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되게 배경은 다르겠지만 이제 뭐 소위 뭐 소수자다, 사회적 약자다, 상대적으로 차별과 억압이라는 상황에 놓이기 쉬운 어떤 집단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게 그게 진짜 폭력이었을까? 그게 공격이었을까? 그냥 내가 억울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것들은 모두 칼날이야. 실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다 칼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처지만 사실 방 밖에 나왔을 때 달라지는 것이 많이 없다면 그거를 또 어떻게 다 받아내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나만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구나. 상대방도 고민을 하는 문제구나. 그게 좀 느껴져서 좀 연결이 된다고 느껴지네요. 무슨 음악 듣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아무 음악도 안 들어요. 그냥 헤드셋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말을 좀 덜 걸거든요. 볼륨을 높여서 듣고 싶은 음악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세상의 볼륨을 줄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매일 헤드셋을 끼고 개와 함께 걸어요. 내 개는 크고 특이합니다. 어딜 가든 시선이 따라와요. 멈춰서서 보기도 하고 돌아서서 보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보기도 해요. 이게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대답하면 개의 머리 위로 곧장 손을 뻗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개는 실제로 누구도 문 적이 없고 사람의 손길을 즐깁니다. 그럼에도 그 질문이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이 사람 화가 나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하게 들려요. 날 수도 있겠죠. 부당한 공격 앞에 선다면. 화내지 않으니까 건드려도 된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매번 안 문다고 대답합니다. 위험하고 예민한 물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를 꽤 즐기는 편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전부 듣지는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금방 돌아오고 싶어지거든요. 헤드셋은 내가 퉁명스러운 보호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인사성이 밝고 잘 웃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이 욕을 해도 잘 들리지 않으니까 좋은 하루 되시라고 인사하며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없는 일이 돼요. 개에 관한 욕도, 나에 관한 욕도. 지금 이 부분을 들으면서 뭔가 저도 저 스스로에겐 하지 못했던 건데 조금 퉁명스러우면 어땠을까? 그냥 웃지 않고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게 말해도 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의 기분 때문에 나를 너무
희생하지 않았어도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은 헤드셋을 벗어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거든요. 내가 자신을 지나칠 수 없도록 나와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좀 벗어보라고 손짓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헤드셋의 한쪽을 잡고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귀와 헤드셋 사이에 생긴 틈으로 세상의 볼륨이 점점 커져요. 그 순간 페이드인으로 들어오는 소리. 그 소리가 욕설일 때에는 어딘가 푹 찔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고요를 깨고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욕이라는 게, 그 정도로 정성을 들인다는 게, 그런 말들은 내게 교훈을 주지도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나요. 웃지 말걸, 죄송하다고 하지 말걸, 만지지 말라고 할걸, 헤드셋을 벗지 말걸. 그래서 당신에게도 물어보지 않으려고요.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요. 어떤 소리를 안 듣고 싶어요? 세상에는 어떤 소리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무 음악도 안 듣고 있었죠? 혹시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당신이 헤드셋을 벗으면 물어볼게요. 당신이 헤드셋을 벗으면. 사실은 저도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돌아다닐 때가 많거든요. 무언가 어떤 말이 듣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거기도 하고, 혹시나 나의 불편한 감정으로 또다시 불편함을 느끼게 될 상대를 위한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많은 이런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오히려 나를 좀 알게 모르게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지금 편지를 보내주신 분에게 느꼈던 것처럼 그냥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편지를 쓸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인데요. 둘 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 그 헤드셋을 벗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보기 싫은 것들도 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헤드셋을 껴서 모든 소리를 차단했던 것처럼 그 행동 때문에 놓치게 되는 아름다운 것들이 갑자기 보였어요. 나를 숨지 않고, 너무 모든 것들을 차단하지 않고, 그래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 작가님 편지를 들으면서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슷한 아픔을 공유할 때 그 아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 그게 너무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여기 머물러 있는데 너는 가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역시 신경 쓰는구나.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혹시 나만 나가는 거일까봐 걱정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섬세한 마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먼저 밖으로 나선 제 모습이 잠시 숨은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래요.
웃지 말걸. 죄송하다고 하지 말걸. 만지지 말라고 할 걸. 헤드셋을 벗지 말걸. 그래서 당신에게도 묻지 않으려고요.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요.